그들이 지금 어쨌든지 간에 나치 독일을 단죄하는 이유는 평화, 그리고 전쟁이 없는 세상, 이것을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나치 독일을 단죄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뭔가 선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정치가 군사 지도자들의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열린 재판이었죠. 헤르만 괴링, 루돌프 헤스, 카를 데니츠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나치 독일의 부역자들이 모두 기소됐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류 역사에서 그 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은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 의외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무죄를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당시 재판정으로 날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나치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 중에 너무나 악독하여서 이들이 했던 행동을 전쟁 범죄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을 실시한 거죠. 1945년에서 48년까지 재판이 실시되었고, 이러한 것을 국제재판의 형태로 처벌해야겠다는 협의가 있었던 것은 1945년 8월 8일인데 런던에서 승전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이 재판과 처벌의 핵심 행위자는 처음에는 미국, 영국, 소련이었다가 나중에 프랑스가 들어와서 4개국이 됐고, 되게 대규모일 것 같지만 재판관은 8명이었고 거기에 이제 검사 4명으로 구성된 그런 재판소였습니다. 이들의 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범죄자는 나치 독일의 정치가 사령관급 이상의 군인 24명이었는데 여기에 재판이 벌어지기 전에 자살했거나 타살되었거나 암살당한 인물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법정, 재판관, 검사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총 403회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12명에게 사형이 연도됐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병으로 도중에 사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4가지 범죄의 제목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반평화적 범죄를 위한 공모죄, 침략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한 죄, 전쟁법 위반죄, 반인륜적 범죄, 이렇게 4가지로 이들이 재판을 받은 거예요.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이 갖고 있는 매우 어려웠던 문제들, 예를 들면 전쟁법 위반 같은 거 있잖아요. 연합국, 그들도 전쟁법을 위반한 사례가 뭔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적국 도시에 있는 민간인을 살상한 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법적인 쟁점이 있었는지 전문적으로 연구한 법학자들, 그리고 국제정치학자들, 일부 역사학자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카테고라이징 해놨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죄형 법정주의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규정할 법이 없는데 그 행위가 행해졌어요. 그것을 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느냐? 법의 정신에 의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서는 아니 잘못을 했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을 해야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나 무질서해지잖아요. 뭐 잘못됐다 싶으면 법을 다 만들어서 처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법의 원칙에 그런 원칙이 있어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으며 죄가 없으면 벌도 없다. 이것이 말씀드린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치 독일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정치 지도자, 군인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대량 학살처럼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던 범죄가 갑자기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등장한다면 법의 상위에 있는 정신인 정의가 새로운 법을 요구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재판의 불공정성 문제예요. 지금 이 법정이 승자의 법정이잖아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승자의 법정 말고 어디에 세울 겁니까 그러면? 나치 독일 전범들을 패자의 법정에 세워요? 독일 법정에? 그건 더 웃기잖아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그 행위자 그 자체인데 거기다 세워요? 아니면
제3국의 법정에 세웁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 승자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독일이 일으킨 전쟁의 피해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승자의 법정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실로 보면 거기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인 것이죠. 이 승자의 법정에 쓰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이 얘기를 처음에 한 게 누구냐면 변호인단입니다. 그 나치 전범이지만 독일 변호인단이 와서 변호를 해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치 독일이 일으킨 전쟁의 피해자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인데 감정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미국 출신, 영국 출신, 프랑스 출신, 소련 출신의 재판관들, 검사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예요. 이거 아주 쉽게 논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독일 변호인단 니네는 객관적으로 변호할 수 있니? 그렇잖아요. 같은 국민이고 민족이고 가제는 개편인데 그렇게 물어보면 독일 변호인단도 할 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이제 그 상식적인 부분이고 법리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승자의 법정에서 이들이 재판받고 처벌되는 것이 맞아요. 이 전범 재판이라는 것은 형사 재판이잖아요. 이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희생자의 보복할 권리를 대변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자들의 복수의 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제는 뭐였냐면 좀 전에도 나왔는데 너도 마찬가지의 문제예요. 너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개념입니다.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하죠.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이 독일에 대해서 삼은 죄목 중에 하나가 불법 침공, 침략의 문제예요. 그런데 너도 마찬가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소련을 보세요. 소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하고 같이 편먹고 폴란드 분할에 참가했고 소련이 불법 침공했잖아요. 누구? 핀란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까방권을 부여할 수 없으니까 승전국이 변명을 하거나 궤변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뉘른베르크 군사재판과 그 이후의 여러 재판들은 어쨌든지 간에 승자의 법정이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뭐 승전국도 나치 독일하고 마찬가지지만 승자이기 때문에 처벌 안 받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야, 그러면 뭐 꼬우면 전쟁에서 이기면 다 되겠네? 그렇게 되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을 하는 보람이 없는 것이죠. 또 그러한 세상을 승전국의 대표들이 바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어쨌든지 간에 나치 독일을 단죄하는 이유는 평화, 그리고 전쟁이 없는 세상, 이것을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승전국도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나치 독일처럼 고의적이고 비인간적인 목적, 불필요한 잔인함, 이것은 없었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불가피한 투쟁이죠.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그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전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잔인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나치 독일과 분의 부역한 자들은 이것을 모두 어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따지고 보면 전쟁과 무관하게 유대인을 학살한 거예요. 나치 독일은. 그리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행위 때문에 전쟁이 방해가 되는데도 집요하게 유대인을 학살했거든요. 너무나 악독한 집단 행위, 인류사에서 다시 있을 것 같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 수행의 과정에서 상대국의 전쟁 의지를 말살하기 위해서 전략 폭격을 한 행위가 나치 독일과 연합국의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민간인 상선인 줄 알고 민간인 상선을 골라서 저거를 침몰시켜라고 지시를 했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민간인 상선에 죽을 것을 알고 무기를 쏜 거는 나치 독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혹은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민간인을 죽게 한 사례가 연합국에도 있지만 민간인인 줄 알았고 민간인을 죽이기 위해서 별도의 민간인을 잘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까지 한 것은 나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제 연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치 독일의 그 잔인함은 뭐가 다르냐면 최상위의 지도자로부터 사령관, 야전의 지휘관, 중간의 관료, 총을 든 병사 그 모두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도 본 적이 없는 철저한 기계적 일치를 보였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지워져야 될 한 장면이라는 거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한 짓은 국제군사재판이라는 이 형태로 피해를 입은 또 각국의 법정에서 한 번씩 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다음으로 이어질 세대들이 영원히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렬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반복돼서 비판해야 되고 그것이 허용하는 한 최고형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나치 전범의 재판 및 처벌이 법의 속지주의적 성격을 위반한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나치 지도자들은 독일인이니까 독일 법에 의해서 독일 법정에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와 이거 뭐 전쟁에서 졌다고 국제재판 만들어가지고 다른 국가의 판사 검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형 때리고 당연히 뭐 무슨 20년형 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잡아다가 인체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로 나온 생화학 무기를 다른 인간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데 써가지고 그 데이터를 또 다시 피드백해서 더 효과적으로 인간을 죽이려고 한 게 나치 아닙니까? 어떠한 한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고 싶어가지고 국가의 국력을 총 집결해가지고 그거를 색출하고 분리하고 가스실이라는 돈이 제일 적게 든다고 그래갖고 그걸 단체로 집단 학살하고 이거를 무슨 법으로 처벌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별도의 법을 제정을 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정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속지주의에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이걸 반대로 해보면 그들이 학살한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어느 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특별한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나치 독일이 학살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치 독일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을 모아서 살상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저지른 범죄 자체가 그 속지주의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인 굉장히 국제적인 범죄였잖아요. 이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외에도 어떤 핵심적인 이의제기는 아닌데 약간 좀 마이너한 거 있어요. 강요된 명령, 수동적 개인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마이너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고 독일 제국이 강요한 것이었는데 당시 독일의 국민이었던 각 개인, 그러니까 뭐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뭐 장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도 어쨌든 개인이잖아요. 이 지도자와 장군 말고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얘기를 해요. 징집돼가지고 작전에 강제로 투입된 하급 간부들, 실무자, 병사 걔들은 그거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처음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오자마자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이 논리를 유지합니다. 강제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개인이었다. 법리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면 그렇겠네. 뭐 시킨 거 했으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잖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많은 것이 꼬여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했는데 유대인 학살 과정에서 내가 했던 일은 내가 아니라 그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행했을 일이다. 이것은 또한 나치 독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침략을 저질러 왔던 국가, 그들의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 문제였으며 침략국뿐만이 아니라 침략에 저항해서 역습과 보복을 펼친 국가와 그 국가에 소속된 구성원들도 똑같이 저질렀을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 세계의 문제이고 이 전 세계의 문제에서 콕 집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을 것 같은 나는 희생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아이히만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기가 막히게 해외로 도피를 해가지고 한 십몇 년 떠돌다가 이스라엘 정보기관한테 생포돼가지고 예루살렘 법정으로 끌려가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유대인 가스실의 총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다만 복종이 미덕이 되는 사회 그리고 그러한 국가체제 내에서 그 미덕에 합당한 복종을 행했을 뿐이다. 그리고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그 계획을 만들거나 그것을 준비하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주도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싹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 아이히만이.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랬냐면 나는 오류의 희생자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이히만은 이 모든 논리를 부정당했어요. 그리고 1961년 12월 15일 아침에 사형이 선고됐죠. 여기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예루살렘 법정은 이렇게 선고했어요. 인간은, 국민은, 관료는, 군인은 누구나 어떤 결정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그것도 아니라면 최후의 그 한순간에는 그 스스로가 자신의 상관이자 결정권자이자
행동의 실행자가 된다. 모든 병사는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에 손가락을 당길지 말지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말단의 병사가 아닌 모든 피고는 분명 그 어떤 특정한 순간, 장소, 사건에서 자신의 상관들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들이고, 굴러가는 바퀴를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출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다. 이거 듣고 딱 떠오르는 영화 하나 있죠. 쉰들러 리스트. 그 굴러가는 바퀴를 그 자리에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순간에 그 위에 있는 상급자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쉰들러 리스트 영화 나오기도 전에 나온 판결이에요.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의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추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법정에서 직접 그 전 과정을 관찰했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법은 법을 어긴 피고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형량을 구형하고 그것을 판결로서 확정지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역사적인 책무, 그 이상의 추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무가 법에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같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정에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았고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를 처벌해야 했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그 당시에 단죄받은 나치 독일 전범들 중에 일부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아직도 왈가왈부해요. 우리나라에서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게시판 같은 데 보면 너무 승자에게 유리하고 패자에게 혹독한 재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대해서 논평을 남긴 매체가 있어요.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다음과 같은 논평을 읽어드리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아닌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치 독일의 범죄는 희생자에 대해서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침해한 법이 기초한 공동체에 대해서 저질러진 것이다. 악을 범한 자가 법정에 서야 하는 이유는 그가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혔고 심각한 위협에 빠뜨렸기 때문인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치 독일이 저지른 범죄가 이 지구 전체의 시스템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았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본 궤도에서 벗어난 공적 질서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며, 원고 나치 독일 전범과 나치 독일 변호사들, 그들의 주장과 하소연을 드러내는 것은 이 재판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 명쾌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 4가지 문제,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재판의 목적은 너희들이 인류에 대해서 저지른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지, 입 있다고 너희들 떠들어서 저희가 이래서 이렇게 저희들한테만 이럴 수 있나요? 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